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극한 호우예보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우 경보 지역이 확대되자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했고 호우 대비 긴급 점검 회의도 선제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 상황. 정부는 즉각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우경보 지역이 확대되자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고 호우경보 지역이 울산까지 확대되자 풍수의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중대본 단계도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기로 상향했습니다. 경북 등 3개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산청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호우 대비 긴급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가져달라 요청했습니다. 특히 7월 호우 피해 지역 등 과거 인명피해 발생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에 통제하고 신속히 대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굴삭기로 물길 내는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7개 시도, 30개 시군구 주민 3천여 명은 일시 대피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위험 상황이 끝나는 시점까지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전남과 경남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남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 40년 살면서 무한히 이렇게 잠기는 거 나 처음 봐. 야, 편의점 물 들어갔어. 아, 그러니까 나 무한. 쉴 새 없이 몰아친 폭우에 거리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들은 물에 잠기고 건물 틈새로도 물살이 밀려듭니다. 어젯밤 호남 지역에 정체하던 비구름은 밤새 남부 전역으로 번져 경남, 경부까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42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오늘 정오까지 누적 강수량 579mm로 집계됐습니다.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의 3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남부 곳곳에서도 누적 강수량이 경남 합천 212.7mm, 지리산 200.5mm, 광주 201.9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남긴 수증기에 남쪽에서 몰려온 습기가 겹치면서 이번 폭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수증기와 함께 남쪽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가 북쪽에서 남하하는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강하게 충돌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빗줄기가 한결 약해졌습니다. 강한 비를 쏟아냈던 비구름은 동쪽으로 물러났고 영남에 남아있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오늘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대 80mm까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쳐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과 남부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모레는 다시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가 이어지는 상황에 관계부처에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휴가로 경남 저도에 머물고 있는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부터 한미 관세 협상까지
한시도 쉴 틈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공식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겠다고 답했습니다. 휴가철 소비 진작 메시지의 효과적 파급을 위한 결정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래서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부하 공직자들이 또 모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막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휴가를 정하긴 정하되 실제로 휴가를 정한 공식 기간에는 일을 하고 그 아닌데 아무 때나 뭐 영 힘들 때는 좀 쉬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되겠어요. 휴가지는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 저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지로 자주 이용한 곳으로 선 모양이 돼지와 비슷해 저도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말의 시작인 지난 2일부터 저도에 머문 이 대통령은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으로 재충전할 예정입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독서 목록이나 아니면 영화 관람 목록 같은 거는 아마 공개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건 좀 차후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할 걸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회담 테이블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안보 관련 의제가 올라올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휴가 기간에도 이 대통령이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길 방침이며 긴급 현안 발생 시 즉각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지나면서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대비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전국 부상을 가다듬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2분기 소매 판매 감소폭이 3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소매 판매 지수는 101.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조건으로 정해진 운임 인상 한도를 최대 28% 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7월 전국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차 전력 피크를 우려해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